자, 그럼 7다운의 1별까지의 거리 한번 볼게요. 자, 별까지의 거리를 보는데 여러분은 한번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먼 산이 이렇게 있어. 먼 산을 기준으로 여기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하고 보면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어.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는데 내가 이 나무를 여기에 서서 이 나무를 바라봐. 여기에 서서 이 나무를 바라봐. 그리고 내가 이동을 해. 이렇게 걸어와서 가장 멀리 떨어진 여기 와서 또 이 나무를 바라봐. 이렇게 바라봐. 그럼 내가 A 지점에서 이 나무 P를 바라봤을 때 하고 B 지점에서 이 나무 P를 바라봤을 때 이 양 끝에서 나무를 바라본 이 각을 갖다 뭐라고 한다? 시차라고. 시차. 그럼 여러분 두 눈이 이렇게 있겠죠? 두 눈이 이렇게 있어. 두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눈 사이에 뭘 하나 갖다 놔? 연필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놔. 그럼 내 두 눈이 이 연필을 바라보는 각. 이게 바로 뭐다? 시차야, 시차. 그쵸? 시차. 자, 그럼 이제 봐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눈이 이렇게 있어. 눈이 이렇게 있는데 연필이 이렇게 가까이 있네요. 그러면 연필과 내 눈이 이루는 각은 어때요? 좋아요. 크죠? 네. 크죠? 맞죠? 네. 크잖아. 근데 연필이 여기 뒤에 있어. 연필이 뒤에 있으면 연필과 내 눈이 이루는 각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맞죠? 작아지는 거 이해됐어요? 그럼 보세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멀리 떨어진 별이 이렇게 있어. 별이 이렇게 있어. 그럼 지구는 태양 주위로 공전해. 자, 그럼 지구가 A에 있을 때 이 별을 바라봐.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6개월 동안 공전해. 몇 개월? 6개월. 6개월 동안 공전을 해요. 그래서 지구가 B에 와요. 지구가 B에 왔을 때 이 별을 바라봐. 그럼 지구가 A에서 B로 6개월 동안 공전했을 때 이 별을 바라본 각 A, S, B가 뭐가 된다? 이 각이 시차가 된다. 시차. 자, 그럼 이 별이 지구에서 가까이 있을 때는 시차가 크겠죠? 근데 이 별이 이만큼 멀리 있어. 자, 별이 이렇게 멀리 갔습니다. 그럼 지구에서 이 별을 바라볼 때 이루는 각, 이 각 시차가 뭐해지겠어? 커지겠어? 작아집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시차는 보일까요? 하고 묻는 거야. 그럼 무한히 끝까지는 다 안 보이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너무 먼 거리까지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시차예요. 첫 번째. 시차. 예. 시차가 나라마다 이렇게 시차가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 차이고 그 시간 차이하고 이거는 볼 시자.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질을 바라볼 때, 자, 관측자.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여기 A하고 B 서로 다른 두 지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질, 나무라는 같은 물질,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별이라는 같은 물질을 바라볼 때 이루는 각. 자, 지점에서 어떤 물질을 바라볼 때 같은 물질. 같은 물질을 바라볼 때 나무라는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두 지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시차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시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야. 지구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하나의 별을 바라볼 때 지구와 별이 이루는 각이 뭐다? 시차다. 자, 그러면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이거를 갖다가 뭐로 바꾼대요? 지구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뭐? 별을 바라볼 때
시차가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차의 정의하고 지구가 별을 봤을 때 시차의 정의하고 이해되겠어요? 시차? 그러면 시차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눈으로 했을 때는 눈에 가까이 있을 때 이 두 눈과 물체가 이루는 각. 그 다음에 나무를 바라볼 때 내가 A와 B에서 서로 다른 두 관측 지점에서 하나의 물체를 바라볼 때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이 시차이고 지구가 A에서 B, 6개월 공전해요. 지구가 서로 다른 두 지점 공전을 해서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별 S를 바라볼 때 관측 지점과 별 사이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한다? 시차라고 한다. 그럼 시차의 정의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연주 시차. 연주 시차는 바로 누구입니까? 시차의 절반이에요. 연주 시차는 뭐라고요? 시차의 무엇이다? 절반. 2분의 1. 시차의 절반이 연주 시차입니다. 연주 시차. 자, 그럼 시차와 연주 시차는 왜 생깁니까? 시차와 연주 시차가 왜 생깁니까? 한번 물어봐요. 바로 뭐 때문에 생긴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시차의 절반이 연주 시차이고 시차와 연주 시차가 발생하는 원인. 자,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지구의 공전. 지구의 공전 때문이야. 지구의 공전. 그럼 시차와 연주 시차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 6개월. 1년이 아니고 6개월이에요. 자, 원인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연주 시차와 시차가 생기고 시차와 연주 시차를 관찰하려면 최소 몇 개월? 6개월. 1년이 아니에요. 최소 6개월. 1년 아닙니다. 절대로. 항상 시험 문제 볼 때 1년이라고 나오는데 절대로 1년이 아니라 최소 6개월이라는 꼭 기억해요. 최소 6개월. 자, 그럼 이제 시차와 연주 시차에 무엇을 묻습니까? 단위를 물어요. 자, 우리 각도기로 단위 재면 1도, 2도, 3도, 4도 하잖아요. 그죠? 1도가 있어요. 각도기의 1도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같다? 60분이에요. 그러면 이 60분은 몇 초입니까? 60분은 3600초입니다. 이렇게 돼요. 1도. 각도에서 1도는 60분이고요. 이 60분은 3600초가 되는 거예요. 초. 됐죠? 초. 시간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1시간은 60분이고 60분은 3600초인데 1도. 각도에서 1도, 2도, 3도 할 때 1도는 60분이고 60분은 3600초입니다. 그래서 시차와 연주 시차의 단위는 뭐다? 초라고 쓰고 땡땡 이렇게 나오면 돼요. 땡땡. 단위는 무엇입니까? 초. 도분초 할 때 초가 나와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연주 시차에서 나와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봐요. 거리가 가까우면 시차가 뭐예요? 거리가 가까우면 시차가 크고 거리가 멀면 시차가 뭐예요? 자, 그럼 칠판 봐. 칠판 보세요. 동준아.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요. 거리가 가까우면 시차가 뭐예요? 커지고 거리가 멀면 시차는 뭐해집니까? 작아져요. 그러면 거리와 시차는 무슨 관계? 반비례. 됐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별까지의 거리. 거리는 무엇의? 연주 시차 또는 시차, 연주 시차에 뭐한다? 반비례. 자, 반비례한다면 공식이 바로 나와져요. 그럼 공식으로 바로 외워요. 별까지의 거리는 뭐분의 반비례니까 연주 시차분의 뭐가 1이야. 연주 시차분의 1이야. 반비례이기 때문에 가까우면 시차가 크고 멀면 시차가 작으니까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연주 시차의 단위가 초야. 초. 그럼 거리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별까지의 거리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PC라고 쓰고 뭐라고 해야 된다? 파섹이라고 해야 된다. 파섹.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의 단위는 PC라고 쓰고 파섹이라고 읽어줍니다. 요거.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올 때 단위를 이제 봐요. 단위를 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얼마인지 알아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그리고 2학년 3단원에서 한번 들어보고.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자,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킬로미터이고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1억 5천만. 그걸 1AU라고 해요. 그럼 1파섹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1파섹이란 무엇입니까? 1PC. 1파섹은 연주시차가 1초인 1초인 별까지 거리. 별까지 거리. 자,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1파섹이라고 해.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하고 물으면 지금부터 갑니다.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야.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야. 자, 그럼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얼마 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태양빛이 출발해서 요 땅 지구에 도달하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도달하는데 8분 정도도 안 걸려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라면 1파섹은 얼마입니까? 자, 그럼 1광년 갈게요. LY가 뭐예요? 라이트 이어. 빛광자, 대년자. 대년자, 미친년이 아니고 라이트 이어.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간 거리. 그러면 1파섹은 얼마입니까? 1파섹은 빛이 3.26 광년 동안 간 거리야. 빛이 3.26 뭐? 광년. 빛이 3.26 광년 동안 간 거리가 1파섹이야. 그러면 거리로 치면 3 곱하기 10에 우리가 알고 있는 13km. 3 곱하기 10에 13km가 1파섹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필요해요. 1파섹은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 요거하고 1파섹은 3.26 광년입니다. 요거 꼭 아셔야 돼요. 1파섹은 3.26 광년. 빛이 3.26 광년 동안 간 거리가 1파섹이 돼. 됐지?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필요한 거 갑니다. 1파섹이 요거라면 10파섹은 얼마겠어? 10파섹은 32.6 광년이겠지? 야. 자, 그럼 이제 100파섹은 얼마겠어? 326 광년. 그럼 이제 연주시차, 별까지의 거리인 연주시차로 모든 별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주시차로는 뭐까지 측정할 수 있다? 100파섹. 100파섹까지 뭐 할 수 있다? 연주시차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주시차로 측정. 그럼 쌤 100파섹보다 멀면요? 못 측정해요. 못 측정해요. 그럼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은 중력 렌즈 효과나 맥광성 변화의 효과로 관측해요. 그게 물리로 들어가요. 지구가 하는 게 물리로 들어가요. 됐죠? 그게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합이야. 융합이야. 계속 연결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 지금부터 다져가지고 가요. 왜? 요번에 교육부 장관이 지구과학 출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능 때 무엇의 비중이 증가한다? 지구과학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똘똘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00파섹, 326광년까지 연주시차로 측정이 가능해요. 연주시차로는 무한대까지 아니에요. 연주시차로 측정 가능합니다. 가능. 이 범위까지 가능해요. 그럼 100파섹 이상이 되면 연주시차로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요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차와 연주시차 문제 풀어 갑니다. 그럼 그림을 볼게요. 책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태양이 있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가? 별이 이렇게 있어요. 자,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 태양 주위를 지구가 6개월 동안 공전해. 그럼 지구가 A에 위치해서 항상 서에서 동이야. 시계 반대 방향. 항상 서에서 동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구는 공전합니다. 태양의 성능 때문에.
자, 그럼 지구가 A에서 B까지 몇 개월 동안 공전한다? 6개월 동안 공전해요. 6개월 동안 공전해서 바라봅니다. 별이 이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지구가 공전한다고 생각 안 해. 지금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 쌤 지금 저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멀미나는데 개새끼로 요거도 먹어요. 알겠죠? 우리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공전한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지. 단지 지구가 돈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지구 주위에 있는 천체들이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여기 느끼고 있잖아. 우리 입장에서. 자, 그러면 지구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구가 이 별을 바라봤을 때 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S, A. 여기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구가 6개월 동안 공전하면 별이 어디에 있다? 여기. S, B로. 별이 이렇게 뭐 했다고요? 공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겉보기 운동이야. 실제로는 지구가 공전했는데 별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2 때 배운 거야. 그러면 중3 때는 이거야. 지구가 서로 다른 관측 지점 A하고 B 서로 다른 관측 지점에 6개월 동안 공전해서 별을 바라봤을 때 ASB가 이루는 이 각이 뭐가 된다? 시차. 그리고 시차에 따른 게 초야. 그리고 이 ASB 시차의 딱 절반을 뭐라고 한다? 연주시차. 연주시차의 단위도 뭐다? 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차가 얼마인가? 0.4초. 0.4초에.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무엇을 묻는다면 시차는 몇 초입니까? 물어. 그다음 두 번째 연주 시차는 몇 초입니까? 물어. 그다음 세 번째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자, 그럼 이제 그대로 가요. 시차는 뭐야? 0.4초. 그대로 쓰면 돼. 아, 시차는 0.4초. 자, 연주 시차는 시차의 절반이네. 그럼 0.4초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다? 0.2초. 0.2초. 여기까지 됐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별까지의 거리야. 자,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의 반비례. 자, 그럼 이제 별까지의 거리 구합니다.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야. 자, 그럼 얘는 2분의 10이니까 얼마 나와요?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5파세.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야. 5파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 있던 별이 지금보다 2배 벌어졌대. 그럼 연주 시차는 얼마 될까? 연주 시차 0.1.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14세. 자, 그럼 연주 시차가 작아지자 별까지의 거리는 증가했죠. 맞지? 얘가 0.1초로 줄어드니까 얘는 18색으로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2배 늘어났습니다. 문제 풀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별의 기준별이 있어.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배경별이라고 합니다. 배경별은 내가 관측하는 별보다 멀리 있는 별이 배경이 돼. 왜? 멀리 있어야 시차가 거의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먼 별을 배경별로 시차와 연주 시차를 측정해주고 그 다음 이 연주 시차는 지구 공전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지구 공전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연주 시차이면서 연주 시차나 시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소 얼마가 필요하다? 6개월이 필요합니다. 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5쪽에 있는 그 문제 한번 풀어주십시오.
1번 시차와 연주 시차에 대한 OX입니다. 동준이가 대답해 주세요. 시차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크게 나타난다. O예요, X예요? X죠. 관측자와 물체의 거리가 멀수록 시차는 작게 나타나겠죠. 작게로 고쳐주시고 X.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주 시차는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이다. 연주 시차는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이다. O. 그 다음 세 번째.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먼 별일수록 작고 가까운 별일수록 크다. O. 자, 그 다음 네 번째. 연주 시차로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X. 자, 동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웅이한테 물어봅니다. 동준이가 말하는 것 중에서 혹시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윤서한테 물어볼게.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전부 다 틀려옵니다. 자, 연주 시차는 잘 봐요. 6개월 공전에서 6개월 동안 관측한 시차의 절반이 연주 시차야. 뭐가? 절반이야, 절반. 6개월 동안 공전했을 때 관측한 각도의 뭐라? 절반이야, 절반. 연주 시차는 6개월 동안 관측한 각도의 뭐라고? 절반.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뭐라고요? 절반. 2분의 1. 그래서 2번 X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 알고 있는 친구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시차로 알 수 있는 것은? 시차로 뭘 구할 수 있어요? 3번. 시차로 연주 시차 구할 수 있고 연주 시차로 별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으니까 2번의 답은 3번이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연주 시차가 다음과 같을 때 별까지의 거리는 몇 파섹입니까? 자,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는 1초분의 1이니까 답은 몇 파섹? 1파섹. 그 다음 두 번째, 연주 시차가 2초인 별. 그럼 2초분의 1이니까 얼마? 0.5파섹. 자, 그 다음 연주 시차가 0.5초인 별. 0.5초분의 1이니까 5분의 10이니까 2파섹. 맞죠? 그 다음 연주 시차가 0.25초. 0.25초인 별까지 거리는 25분의 100이니까 얼마야? 4파섹. 그래서 1파섹, 0.5파섹, 2파섹, 4파섹.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는 칠판에 그대로 있는 거죠. 자, 4번 문제는 칠판에 그대로 있어요. 시차가 얼마래? 0.4초래. 자, 그럼 이제 시차는요 0.4초. 그 다음 연주 시차는요 0.2초. 거리는요 5파섹. 그 다음 아까 윤서가 대답해줬죠. 지구에서 별 S까지 거리가 현재보다 2배로 멀어지면 2배로 멀어지면 연주 시차는 얼마로 작아진다? 절반으로 작아지니까 몇 초가 되겠어요? 0.1초. 됐죠? 자, 그럼 5번 지웅이한테 물어볼게요. 연주 시차가 다음과 같을 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막 시차가 어떨수록 클수록 가장 가까운 별이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주세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4, 5, 6번 풀어보세요. 4, 5, 6. 개별 채점할게요. 87쪽에 4번, 5번, 6번.
동준이하고 지웅이하고 똑같이 틀렸어. 5번. 2배 멀어지면 2배 멀어졌다. 그렇지. 니는 답이 몇 번이야? 니는? 멀어졌는데 더 커지면 어떻게 해? 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연주시장 멀어지면 각이 커질까 작아질까? 어떻게 될까? 멀어지면 각이 커져 작아져 지금은? 자, 그럼 4번부터 볼게요. 별의 시차가 얼마야? 요거 시차죠. 자, 시차가 1초래요. 그러면 연주 시차는? 연주 시차는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0.5초예요. 0.5초.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 9의 1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2파세요. 2파세.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갑니다. 4번의 기억. 별의 연주 시차는 0.5초로 고쳐야 되니까 기억 틀렸고,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2파세기니까 틀렸고, 별 S보다 멀리 있는 별 S는 연주 시차가 작아지겠죠. 얘보다 멀리 있으면 각이 작아지니까 시차가 작아지니까 연주 시차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4번의 답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봅니다. 지구에서 볼 때 별 S까지의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자,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연주 시차는 2분의 1배로 뭐 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멀어지면 각이 작아져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연주 시차가 0.5초인데 이것이 2분의 1배로 작아진대요.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25가 되겠죠. 0.25초.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지구에서 관측한 어느 별의 연주 시차. 연주 시차가 얼마인가 하면 2초래요. 2초. 연주 시차가 2초일 때 별에까지 거리는요. 자꾸 이제 별까지 거리,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 분의 1이야. 그럼 얘는 0.5 파세기야.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0.5 파세기야. 그 다음에 별 S보다 4배 멀을 때요. 4배. 자, 거리가 4배 멀어지면 연주 시차는 4분의 1배로 작아져야 돼. 따라서 2초인 연주 시차가 4분의 1로 작아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0.5초가 되겠죠. 이게 나예요. 그러면 가는 0.5 파색이 되는 거고 나는 0.5초가 되니까 6번의 답은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럼 지우야 이해되겠어요? 되겠어? 풀이 과정 적어놔요. 지우기 때문에 다 적어줬으니까 5번하고 6번하고 지금 풀이 과정 적어놓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8쪽으로 가주세요. 자, 88쪽으로 가셔서 7번 문제. 7번 문제 하고요. 그 다음 9번 문제. 7번, 9번. 두 개 보세요. 7번하고 9번. 그 다음 서술형 3개 할게요. 13, 14, 15. 그래서 7번, 9번 개별 채점 해보고 서술형은 같이 풀면서 한번 볼게요. 시간 되면 서술형도 한번 풀어보세요. 7번, 9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7번, 9번. 오, 이제 완벽하게 이해 다 했네. 그렇지. 이제 다 이해했네.
역시 잘하고 있네요. 자, 7번의 답은요. 여러분 다 맞췄어요. 별 A의 연주 시차는 0.2초의 절반이니까 0.1초고 별 B는 시차가 0.1초니까 연주 시차는 0.05초에서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7번 모두 다 맞췄어요. 자, 9번. 지구에서 가까운 별. 지구에서 가까운 별. 지구에서 가까운 별. 가까운 별부터 나타내래요, 별부터. 그럼 아주 쉬워요. 거리와 연주 시차는 반비례니까 연주 시차가 뭐한 순서부터 큰 순서부터 나타내요. 큰 순서. 연주 시차가 제일 큰 것부터 나타내면 되니까 제일 큰 게 누구입니까? 1, A.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게 0.5인 C. 그 다음 세 번째가 0.2인 D. 마지막이 0.04인 B. 그래서 A, C, D, B에서 2번. 자, 7번, 9번 여러분 완벽하게 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서술형이 중요하니까 서술형 같이 풀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한번 보세요. 13번. 오른쪽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S를 관측한 결과입니다. 이 그림에서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별 시차의 절반이니까 연주 시차이고 별 S가 현재의 위치에서 점점 멀어지면 연주 시차의 값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연주 시차의 값은 점점 작아진다. 완벽하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연주 시차 그리고 점점 작아진다. 자, 그 다음 서술형 14번. 그림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S1과 S2를 관측했어요. 별 S1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자, S1의 연주 시차가 얼마라고 주어졌나요? 1초라고 주어졌어요. 1초.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야. 1초분의 1이니까 답은 뭐예요? 1. 그래서 14번의 1번 답은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1, 4색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 14번의 2번. 지구에서 별 S2까지의 거리가 별 S1까지의 거리보다 2분의 1 짧아요. 그럼 별 S2의 연주 시차는 자, 2배 멀 때 1초였어. 그러면 S2는 2분의 1배로 가까워. 그럼 2분의 1배로 가까우니까 연주 시차는 몇 배 커지면 되겠어? 거리가 2분의 1로 가까워졌네요. 그럼 연주 시차는 몇 배 커지면 되겠어? 2배. 그래서 연주 시차는 몇 초가? 2초. 2초가 되겠죠. 2배 커지니까. 자,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요.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에 뭐하기 때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번 서술형. 자,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 A와 B를 6개월 간격으로 관측했더니 별 A와 B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자, 왜 별 A와 B의 연주 시차나 시차가 달라집니까? 지구가 공전해서. 그렇지! 지구 공전 때문이에요. 오, 완벽. 자, 그래서 답은 지구가 공전. 지구가 공전하니까 뭐예요? 관측하는 위치가 달라져서 그런 거죠.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별 A와 B에서 연주 시차가 더 큰 별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거야. 자,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 A요. A가 훨씬 더 많이 움직였죠. B는 그대로 가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A가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A. 6개월 동안 하늘에서 이동한 거리가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B보다 커서. 자, 그러면 옆에 있는 2번 문제 봐요. 요런 문제가 이제 잘 나와요. 2번 같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14번이나 13번이나 7번 그림에 이
익숙해져 있는데 학교 시험에는 2번 같은 그림 문제가 많이 나와. 2번 같은 그림 문제가. 그럼 봐. A, B, C가 있어.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B가 요렇게 되어 있고 C가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잘 보시면 A에서 B까지 0.9고 B에서 C까지 0.6이래. 그리고 B에서 C까지 0.4고 B에서 A까지 요게 되어 있을 때 CA가 0.5래. 그럼 그림은 지구에서 A, B, C를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결과야. 지구에서 별 A까지의 거리와 별 B까지의 거리를 옳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밤하늘에서 별 C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보기 줄 거. 별 C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얘가 고정별이야. 별 C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줄 거예요. 별 C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게 얘가 고정별이야. 고정별이니까 먼 별이야. 먼 별. 멀리 있는 별이고 고정별이 즉 배경별.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출판사마다 표현이 다른데 멀리 있는 별을 배경별로 선택하고요. 멀리 있는 별이 고정별이야. 고정별은 멀리 있는 별이고 멀리 있는 별은 배경별.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자, 그럼 이제 A는 이동 거리가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C가 기준이니까 A는 첫 번째 다 더해요. 1.5. C가 여기 있어. C가 기준별이야. 그럼 A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A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6개월 공전하는 동안 A가 이렇게 갔어. 자, 그럼 여기 앞쪽에는 A, B, C 요까지 있는 거리를 다 넣어야 돼. 그럼 1.5초가 되겠죠. 1.5초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엇을 기준별로 해라? C를 기준별로 하래. 그럼 C에서 A까지 간 거리야. B는 필요 없어. C에서 A까지 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0.5야. 0.5.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시차가 얼마야? 2초. 2초가 뭐다? 시차야. 시차. 그럼 연주 시차는 시차의 절반이니까 연주 시차는 얼마가 된다? 1초야. 1초. 따라서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1파생. 1파생이야. 그럼 A는 1파생 나왔어. 자, 그럼 이제 B를 구하러 가요. B. 자, A는 여기에서 C가 기준별이라서 둘 다 더해줬어. 그럼 B는 요거야. 요것만 더하면 돼. 요거. 그럼 B에서 C가 얼마였어? 0.6이었어. 그 다음에 C에서 B. C에서 B는 얼마였어요? 여기가 C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C에서 B는 얼마라고 주어졌어? 0.4. 그러면 B의 시차는 얼마다? 1초야. 1초. 그럼 연주 시차는 얼마다? 0.5초. 0.5초.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0.5초분의 1이니까 몇 파생? 2파생. 그래서 답은 여기에 있는 거. B에서 C. 아, 이건 그림이. 아, 내가 그림을 잘못 봤구나. 다시 설명해 줄게요. 얘는 시험에 나왔을 때 낚이는데 그림을 대충 그려. 여기가 C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A가 있어요. A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 그 옆에 그림을 가면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A가 있어요. 그럼 C를 기준으로 하래. C를 기준으로. C를 기준으로. 그럼 A는 이만큼 이동했어. 그래서 A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더해준 거 맞아. 근데 B는 잘 봐요. C를 기준으로 해요. B는 여기 있었어. 그런데 C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C에서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다는 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럼 뭐합니까? 빼줘야 되는 거야. 잘 봐요. CB, CB 위치가 똑같아요. 그럼 B가 원래는 이렇게 가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하고 여기 있다는 건 얘가 0.6이고 얘가 0.4면 얘는 요만큼 이동이다. 요만큼 이동이다. 아주 조금 이동이다. 그래서 0.6에서 0.4를 빼줘야 돼요. 얘는 0.2초예요. 시차. B는. 요게 안 돌아서 그래요. 안 돌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연주 시차는 얼마입니까? 0.1초. 요거 그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거리는 0.1초분의 1이니까 얼마? B가 지랄이에요. 자, 보세요. A가 여기에 있고 C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B가 여기 있어. B가 이렇게 있는데 A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C가 있을 때 여기에 A가 있어.
A는 이만큼이 시차야. 그래서 요거 거리하고 더해준 게 시차가 되어서 나와주는데 B라는 녀석은 요렇게 됐어. 얘가 원래 여기 중간에 와야 돼. 중간에 와야 이렇게 공전했는데 중간이 아니고 여기 왔어. 여기에 왔다는 거 뭐 하는 거야? 여기에서 올랑 이만큼을 빼서 이만큼을 넣게 돼. 시차가 아주 작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구로부터 선생님 그래서 답이 뭐예요? 4번. 1파세하고 10파세. 자,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은 누구입니까? 그럼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은 거리 구하면 돼. 연주시차분의 1 하면 돼. 그럼 1번은 1초분의 1이니까 1파세이겠지. 2번은 0.1초분의 1이니까 1분의 10에서 10파세. 그 다음 5파세. 3.26방향은 1파세이라고 적어요. 3.26방향은 1파세. 이거 외우고 있냐 못 외우고 있냐 물어보는 거야. 3.26방향은 1파세. 그 다음 3 곱하기 10에 13km도 뭐다? 1파세. 단위 알고 있냐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뭐예요? 첫 번째 거 끝났어요. 그럼 쉬는 시간 드리고요. 두 번째 거 들어갈게요. 10분 쉬십시오. 자, 그럼 7단원의 이 별의 성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별의 성질에서 칠판 한번 봐요. 자, 별의 성질에서 별의 밝기와 거리가 나오는데 이거야. 자, 별의 밝기와 거리에서 여기에 똑같은 별이 있겠어. 똑같은 별이 있어. 자, 그러면 똑같은 별이 있습니다. 별의 이 빛의 양. 별의 빛의 양이 같아. A별하고 B별하고. A별하고 B별하고 내보내는 별의 빛의 양이 같은데 이 A별은 내가 여기서 봐라. 여기서 바라봐. 이 B별은 내가 여기서 바라봐. 자, 별의 빛의 양은 같은데 A별을 바라볼 때하고 B별을 바라볼 때하고 뭐가 달라진 거야? 빛이에요. 아 거리. 거리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밝게 보이겠어? A. A가 밝게 보이겠지. 이거 바보 아니면 알겠죠? 자, 빛이랑은 똑같은데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은 별이 밝게 보일 것이고 멀리서 바라보면 별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겠죠. 그럼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 한정되어 있어.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처럼 가까이 있는 별은 어떻게 봐요? 매우 밝게 보이겠죠. 근데 북극성처럼 멀리 있는 별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둡게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별빛의 양이 같을 때는 거리가 어떨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보입니다.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밝게 보여요. 맞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똑같은 거리야. 똑같은 거리인데 A라는 별이 이렇게 있고 B라는 별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바라보는 거리는 같아요. 거리는 똑같습니다. 요 거리, 거리는 똑같은데 빛의 양이, 별 빛의 양이 A보다 누가 훨씬 더 많아요? B가 더 많아요. 그럼 누가 밝게 보이겠어요? B. 당연히 B가 밝게 보이겠죠. 그럼 어려운 거 없어. 자, 내용 정리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별빛의 양이 같을 때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보이고 거리가 같을 때는 별빛의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인다? 밝게 보여요.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대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그러면 별빛의 양이 뭐할수록 많을수록 밝게 보이고 그리고 별까지의 거리가 뭐할수록 가까울수록 어떻게 보입니까? 별은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해되죠? 자, 보세요. 별빛의 양이 많을수록 밝게 보이고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보여요. 별빛의 양이 같다면 거리가 가까워야 밝게 보이고 거리가 같다면 별빛의 양이 많아야 밝게 보입니다. 따라서 거리는 가깝고 별빛의 양이 많을수록 밝게 보입니다.
그럼 별빛의 양이 많고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보입니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별까지의 밝기와 거리에 따라서 별의 밝기는 달라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별의 밝기는 거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별까지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와요.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뭐니? 별까지의 거리는 뭐니? 하고 물어. 그럼 아까 배웠네. 여기에서 나오는 별까지의 거리는 뭐분의 뭐다? 연주시차분의 1이다. 이거 배운 거야. 연결되어서 나와요. 항상 가지고 와야 돼요.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고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의 단위를 뭘 썼다? 복습. 아까 단위 뭐 썼어? 아니 거리요? 거리의 단위 뭐 썼어? 파세. 그렇지. 자, 별까지의 거리의 단위를 뭐를 썼습니까? PC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다? 파색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그럼 1파색은 연주시차가 몇 초인 별까지의 거리? 1초. 그렇지. 1파색은 연주시차가 몇 초? 1초. 1초인 별까지 거리야. 별까지 거리야. 자, 그럼 1파색은 빛이 몇 년 동안 간 거리하고 똑같다? 3.6 광년. 3.26. 그렇지. 오, 주영이 잘 기억했어. 1파색은 빛이 얼마 동안 간 거리? 3.26 빛이 3.26 광년이다. 라이트 광년 동안 간 거리야. 6년 동안 3.26 광년 동안 간 거리. 그래서 이 1파색은 무엇입니까? 3 곱하기 10의 13km예요. 하는 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자, 여기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가? 10파색이 필요해요. 10파색. 약 32.6광년. 32.6광년 동안 간 10파색이 필요하고 연주시차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100파색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밤하늘의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거야.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칠판 봐요. 여러분이 수학을 잘할 거니까 자, 이렇게 둥근 면이 있어. 이렇게 둥근 면이 있어. 둥근 면이 있는데 별이 여기 있어. 별이 여기에 있으면 별빛이 비치는 영역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에 영역에 별빛이 그대로 오니까 면적은 작지만 도달하는 빛의 양은 어떻겠어? 많겠지. 그런데 별이 여기에서 이렇게 멀어졌어. 멀어집니다. 그럼 별빛이 도달하는 면적은 뭐 하겠어요? 넓어지겠죠. 면적은 넓어지는데 단위 면적까지 도달하는 빛의 양은 뭐 하겠어? 줄어들겠지. 그럼 별이 더 멀어져요. 자, 별이 더 멀어지면 도달하는 빛의 영역은 뭐해지겠어요? 넓어지지만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했어. 별이 요렇게 한 배 떨어져 있어. 한 배 떨어져 있을 때 도달하는 면적은 뭐다? 1의 제곱분의 1이야. 그래서 그대로 하나야. 한 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멀어져.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가 합치면 요까지가 몇 배 멀어졌다? 2배 멀어졌다. 맞지? 2배 멀어지자 도달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도달하는 면적. 이 면적은 거리의 제곱분의 1이야. 그래서 몇 배? 4분의 1배. 자, 면적은 4배로 늘어나는데 도달하는 빛은 얼마로 줄어든다?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둘, 3배만큼 멀어졌어. 자, 3배만큼 멀어지면 도달하는 면적은 몇 배로 늘어나겠어? 9배로 늘어나겠지. 하지만 도달하는 빛은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5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림 그렸다? 여기에 별이 이렇게 있어. 별이 이렇게 있는데 한 배 멀어져. 그럼 이 별이 도달하는 면적은 그대로야. 한 배니까 그대로 도달한다 이 말인 거야. 그대로 도달한다. 근데 여기에서 2배 멀어져. 2배 멀어지면 도달하는 면적이 몇 배로 증가한다? 4배로 증가하는 거야.
면적은 4배로 증가하는데 도달하는 빛의 양은 얼마로 줄어든다? 4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이 말인 거야. 그치? 그 다음 거리가 3배로 멀어져. 그럼 도달하는 면적은 몇 배로 증가한다? 9배로 증가해. 면적은 9배로 증가하는데 단위 면적 간 도달하는 빛의 양은 얼마로 줄어듭니까? 9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이 뜻인 거야. 그럼 이해되겠어요? 자, 거리가 1배 멀어집니다. 그러면 면적은 도달하는 면적은 몇 배 늘어나? 1배야. 그대로야. 그리고 빛의 양, 도달하는 빛의 양, 즉 별의 밝기입니다. 별의 밝기. 밝기도 그대로 1배. 그런데 이 별에서 이까지. 이 별에서 이까지 가면 몇 배 멀어졌다? 2배 멀어졌다. 2배 멀어지면 도달하는 면적은 몇 배 증가해? 4배 증가해. 별빛이 도달하는 면적은 4배 증가하지만 밝기는 이 하나가 4부분에 나누어져야 되니까 4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이 뜻인 거고, 여기에서 거리가 3배 멀어져. 3배 멀어지면 도달하는 면적은 몇 배로 증가한다? 9배로 증가하는 거야. 하지만 이 9배로 증가한 면적에 도달하는 별의 밝기는 9분의 1배로 어두워집니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요거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1배로 도달하는 면적은 그대로 제곱배 증가하지만 그 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하는 거,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별의 밝기. 그럼 이 별의 밝기를 최초로 정한 사람이 있어. 고대 그리스 히파르코스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별의 밝기를 최초로 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 고대 그리스 과학자 히파르코스입니다. 히파르코스가 별의 밝기를 최초로 정했어요. 자, 그래서 별의 밝기를 최초 자, 별의 밝기를 최초로 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대 그리스의 히파르코스예요.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칭했는데 이 사람은 단순해. 자기가 밤하늘에 이렇게 쳐다봐서 자기 눈에 제일 밝게 보여. 그럼 저거 1등성이라고 해요. 1등급. 그 다음에 쟤보다는 조금 어두워. 쟤보다는 밝아. 그럼 쟤는 뭐? 2. 이런 식으로 자연수로 정했어요. 그쵸? 그때는 고대에는 0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냥 1, 2, 3, 4만 있었어요. 그래서 히파르코스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히파르코스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고 그러면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맨눈, 육안. 자, 맨눈이라고도 나오고 육안이라고도 나와요. 육체에 있는 안구. 맨눈으로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거.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갖다가 뭐라고 했는가면 이 별을 갖다가 1등급이라고. 1등급. 천재출판사는 1등석이라고 나와요. 근데 보통 1등급이라고 해요. 가장 밝게 보이는 거. 그 다음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둡게 보여요. 어둡게 보이는 별을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면 6등급이라고 했어요. 6등급. 그럼 이 사람은 딱 별을 자기가 봤을 때 밤하늘에 제일 밝게 보이는 별을 뭐라고 했다?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급이라고 했고,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몇 등급이라고 했다? 6등급이라고 했어. 그럼 이것만 정했으면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부터 봐보세요. 6등급인 별이 하나 있어. 자, 6등급인 별이 하나 있어.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별이 하나 있어. 자, 이 별이 하나 있는데 별 하나가 뭐다? 6등급이야. 6등급의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별보다 한 등급 밝아야 돼. 이 등급보다 한 등급 밝은 별이 있어요. 그럼 얘가 몇 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한 등급 밝은 별을 5등급이고 이 별보다 한 등급 밝은 별을 뭐라고 했다? 4등급. 그럼 이 별보다 또 한 등급 밝은 별이 뭐가 되겠어? 3등급. 그 다음 이 별보다 밝은 게 2등급. 그 다음 이 별보다 밝은 게 가장 내 눈에 밝게 보이는 게 뭐다? 1등급. 쌤, 그거는 별 어려운 거잖아. 예. 히파르코스가 이것만 정했으면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
그런데 무엇을 알아냈는가? 이걸 알아냈어. 6등급인 별보다 5등급인 별은 몇 배 밝더라?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6등급에서 5등급으로 가는데 2.5배 밝아. 2.5배. 그리고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갈 때도 2.5배 밝아. 2.5배.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갈 때도 2.5배 밝아. 그리고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 때도 2.5배 밝아. 2등급에서 1등급 갈 때도 2.5배 밝아져. 밝아져. 그래서 무엇을 알아내는가 하면 한 등급 간의 밝기차가 얼마라는 거? 2.5배라는 거 알아봤어. 첫 번째, 요거 중요해.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6등급인 별이 5등급으로 가는 것은 2.5의 1등급 차이만큼 밝아집니다. 그러면 6등급인 별이 5등급으로 갈 때 이렇게 밝아지면 6등급인 별이 4등급으로 갈 때는요, 어떻게 밝아져요? 2.5의 2등급 차만큼 밝아져요. 2등급 차만큼. 그죠? 자, 그 다음에 6등급인 별이 3등급으로 가요. 3등급으로 가면 얘는 2.5의 3등급 차이만큼 밝아집니다. 그리고 6등급인 별이 2등급으로 갑니다. 2.5의 4등급 차이만큼 밝아집니다. 그리고 6등급인 별이 1등급으로 가요. 그럼 얘는 2.5의 5등급만큼 밝아져요. 자, 그럼 이제 수학을 계산해냅니다. 2.5의 1등급만큼 밝아지냐? 2.5배 밝아지는 거고요. 2.5의 2등급 되면 약 6.3배 밝아지는 거고요. 2.5의 3등급만큼 밝아지면 약 16배 밝아지는 거고요. 2.5의 4등급만큼 밝아지면 약 40배 밝아지는 거고요. 2.5의 5등급만큼 밝아지면 100배 밝아지는 거고요. 따라서 내가 밤하늘에서 관측한 가장 어둡게 보이는 6등급인 별보다 1등급인 별은 몇 배 밝다? 100배 밝습니다. 100배 밝습니다. 그리고 한 등급 간의 등급 차에 의해서 밝기차를 나타내는데 2.5의 등급차가 밝기차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등급차. 그래서 밝기차는 어떻게 됩니까? 2.5배씩 밝아지고 그 다음 등급 간 밝기차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럼 우리 2.5의 뭐 차이? 등급차. 등급차만큼 밝아집니다 하고 알아냈어요. 그래서 2.5의 5등급 차이 나면 1등급과 6등급에서는 밝기 차이가 100배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 자, 내가 별을 보는데 별이 지금 몇 개 있는가? 별이 10개 있어요. 자, 현재 별이 10개 있어요. 10개 모여 있습니다. 모인 별이 있어요. 자, 별이 10개 모여 있는데 이 10개 모여 있는 별의 밝기가 얼마인가 하면 5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묻는 거야. 별이 4개 모인 별은 밝기가 똑같은 별이야. 밝기가 똑같은 별은 4개 모인 별은 몇 등급으로 보일까요? 그 다음에 이 10개 모인 별이 5등급인데 이거하고 밝기가 똑같아. 똑같은 밝기의 별이 몇 개 모여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10개 모여 있을 때 5등급이야. 그럼 이 별이 1000개 모여 있어요. 1000개 모인 별은 몇 등급으로 보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10개. 이렇게 모여있어. 이거 다 합쳐서 5등급짜리 별 하나로 밝게 되었다는 거야. 5등급짜리 별. 그런데 내가 이 별에서 뭐 하는 거야? 4개만 갖고 왔어. 4개만. 4개만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얘는 몇 등급 밝기로 보일까요? 이렇게 물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개에서 4개로 얼마 줄여줄 거야? 2.5배. 2.5배 감소한 거죠. 2.5배 뭐 한 거예요? 감소한 거야. 그럼 2.5에 1등급만큼 감소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얘는 몇 등급으로 보인다? 6등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별이 몇 개 모여 있다? 1000개 모여 있어.
1000개 모여 있으면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100이죠. 그럼 이 사람 이렇게 풀었어요. 10개, 10 곱하기 100이야. 자, 그럼 10개 모여 있는 게 몇 등급으로 보인다? 5등급으로 보여. 그런데 이 5등급인 아이들이 100개 모여 있네? 그러면 2.5에 몇 등급만큼 밝아진다? 5등급만큼 밝아지겠죠. 4 아니? 아, 그래. 오, 됐죠? 자, 그럼 얘는 몇 등급으로 보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현재 5등급인 아이가 5등급만큼 밝아지니까 몇 등급으로 보인다? 0등급으로 보입니다. 0등급. 자, 그럼 얘는 몇 등급으로 보인다? 6등급.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냅니다. 풀어봐요.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3등급인 별 100개가 모이면 몇 등급으로 보이겠는가? 몇 등급으로 보이겠는가? 그 다음 3등급인 별 250개가 모이면 몇 등급으로 보이겠는가? 그 다음 3등급인 별 10,000개가 모이면 몇 등급으로 보이겠다. 이렇게 물어봐. 그럼 히파르코스는 요것만 냈어. 히파르코스는 요것만 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거는 만들어서 문제를 내는 거야. 히파르코스는. 자, 그럼 히파르코스는 3등급 밝기로 보이는 별을 갖다 내가 100개 모으면 얘는 몇 등급으로 보일까요? 하고 질문했어. 그럼 어떻게 풀어줄래? 자, 공주가 어떻게 풀어준대? 3등급으로 보이는 별이 100개 모였어. 자, 3등급으로 보이는 손전등을 100개를 모아놓으면 밝기가 밝아지겠죠? 얼마만큼 밝아지겠느냐? 물어봐. 그럼 요거 100배 밝아진다는 건 2.5에 몇 등급 차이로 밝아진다? 5등급. 자, 100개가 모여있어요. 그럼 100개는 2.5에 5등급 차만큼 밝아지는 거야. 따라서 밝아지는 건 숫자가 작아져요. 숫자가 작을수록 밝으니까. 그럼 현재 3등급인데 5등급만큼 밝아지니까 마이너스 2등급이야.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봅니다. 250개요. 그럼 250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표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250개는 이게 별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250개는 2.5 곱하기 100이야. 자, 그럼 얘는 2.5에 1등급 곱하기 2.5에 5등급이야. 그럼 여러분 배웠죠? 지수는 뭐 해줘라? 더해줘라. 지수는 더해주니까 얼마만큼 밝아진다? 6등급. 따라서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등급. 됐죠? 자, 그럼 이제 나왔네요. 10,000개가 모여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10,000개는요? 10,000개는 100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2.5에 5등급 곱하기 2.5에 5등급이니까 몇 배 밝아진다? 10배. 따라서 3 빼기 10이니까 뭐다? 마이너스 7등급. 이렇게 봐주는 거야. 이렇게 풀어내야 돼. 왜냐하면 이 표를 이용해야 돼. 항상 이 표는 주어져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히파르코스는 자기가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게 1등급이고 가장 어둡게 보이는 게 6등급이면서 한 등급 간의 밝기 차이는 2.5배이고 등급 간의 밝기 차이는 2.5의 등급 차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 할수록 가장 밝게 보이는 게 1등급이래.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와. 별의 등급은 숫자가 어떨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밝기가 뭐해집니까? 밝기가 밝아집니다. 하는 거 알겠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아지는 거야.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아진다는 걸 히파르코스가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히파르코스에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오늘날은 등급과 등급. 히파르코스는 1, 2, 3, 4, 5, 6 이렇게 자연수로 나타냈는데 오늘날 별의 밝기는 뭐합니까?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있는데 딱 정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밝기가 있어. 그래서 오늘날은 뭐로 나타낸다? 소수점. 소수점으로 나타내요. 1.1등급도 있고 1.2등급도 있고 1.3등급도 있고. 그래서 등급과 등급 사이의 밝기 차이는 뭐로 나타낸다?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게 오늘날이야. 그래서 히파르코스에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현재
현재는 등급과 등급 간의 차이는 뭐로 나타낸다? 소수점으로 나타냅니다.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등급과 등급 사이의 밝기 차이는 오늘날 소수점으로 나타내고 밝아지는 건 등급 차이를 빼주면 되고 어두워지는 건 등급 차이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돼요. 자, 별의 밝기가 밝아지면 등급 차를 뭐 해주면 돼요? 등급 차를 빼주면 돼요. 빼줍니다. 그런데 별의 밝기가 어두워지면 멀어져서 어두워지면 등급 차를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등급 차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두워지는 편이에요. 어두워지는 편. 그래서 밝아지면 빼주고 어두워지면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히파르코스와 등급 차이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91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저 세상 먹어봐도 돼요? 그래. 동준아, 힘내요. 힘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지. 오, 지금 빨리 정신 차려. 지웅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어느 궤도에 딱 올라선 것 같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엄청 잘해주고 있어. 자, 그럼 91쪽의 개념 한번 봐요.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별빛이 방출하는 빛의 양과 지구에서 별까지의 무엇이 거리입니다. 빛의 양이 많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별의 밝기는 밝아지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눈에 보이는 별까지의 거리가 반비례한다면 별의 밝기와 등급에서 등급이 어떨수록 밝은 별이다. 등급은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별입니다. 그리고 등급 차가 5등급 차이라면 밝기 차이는 100배 밝기 차이가 나고요. 한 등급 간의 밝기 차이는 2.5배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1번 문제. 한 배 멀어졌을 때는 도달 면적도 한 배, 빛의 양도 한 배야. 변함이 없는데 2배 멀어지면 면적은 4배로 증가하지만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배로 별의 밝기는 어두워질 것이고, 그 다음 거리가 3배 멀어지면 도달 면적은 9배로 증가하지만 별의 밝기는 9분의 1배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2번 동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지훈이는 엄청 잘했더라고요. 별의 밝기는 숫자를 이용해서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다. OX. 그렇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히파르코스는 별의 밝기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하여 있다. O. 자, 그 다음 세 번째.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어둡다. X.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밝아야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1등급보다 밝은 별은 0, -1, -2로 나타낼 수 있다. 오, 그렇지. 그 다음 이제 5번째. 별의 밝기가 4등급과 5등급 사이일 때는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오,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 1등급인 별과 6등급인 별의 밝기 차이는 100배 밝기 차이가 난다. X야? X로 바꾸자. 자, 그 다음에 1등급인 별은 2등급인 별보다 약 6배 밝다. 1등급인 별은 2등급인 별보다 6배 밝다. 1등급인 별은 칠판 봐. 2등급인 별보다 6배 밝다가 아니고 뭐야? 2.5배 밝다. 자, 그럼 얘는 6배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5등급 차이 나니까 6등급인 줄 알았어요. 어이씨, 산수 못하는구나. 5죠. 100배 밝기 차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볼게요. 3번. A, D 중에서 가장 밝은 별. 등급이 어떨수록 가장 밝다? 맞을수록 작을수록. 그럼 누가 가장 밝겠어요? A. A가 가장 밝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어두운 별은? D. 숫자가 가장 클수록 어둡겠죠? D. 자, 그럼 이제 3번. 가장 밝은 별과 가장 어두운 별은 몇 배 차이 납니까? -1과 4야. 그럼 몇 배 차이 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등급차는 -1, 0, 1, 2, 3, 4니까 하나, 둘, 셋, 넷, 5등급 차이 나죠. 그래서 얘는 2.5에 5등급 차이 나니까 몇 배 밝기 차이가 난다? 100배. 또는 -1에서 4니까 -1, -5 해주면 돼. 몇 배 밝기니까. 밝기는 빼주면 돼요. 그럼 -1에서 -4를 빼주니까 아, 5등급 차구나. 이렇게 바로 풀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3등급인 별이 100개 모여 있으면 몇 등급으로 보일까요? 자, 지웅아. 3등급인 별이 100개 있대. 100개. 100개 모여 있으면 몇 등급으로 보입니까? -2. 100개는 2.5에 몇 등급 차이나? 5등급 차이 나니까 3에서 밝아지는 거 5 빼주는 거 -2. 완전 잘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요 등급차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세요. 칠판 살짝 지울 동안 97쪽. 자, 97쪽에 몇 번 한번 풀어보시는가 하면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자, 그럼 이제 오늘 별에서 배워야 되는 겉보기 성질하고 절대 등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겉보기 등급. 자, 겉보기 등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다. 자, 얘는요, 겉보기 등급은 별까지의 거리. 별까지의 거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 이것을 겉보기 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옛날에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실시 등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실시 등급이라고 나와도 아, 이게 겉으로 보이는 등급이구나. 별까지의 거리는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어. 별까지의 거리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 내 눈에 보이는 밝기.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로 별까지의 거리는 고려하지 않았다. 별까지의 거리는 고려하지 않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가 겉보기 등급. 자, 그럼 이제 절대 등급은 뭐입니까? 절대 등급은 모든 별, 이 지구상에서 보이는 모든 별을 어디에다 갖다 놨을 때 18세계인지. 자, 모든 별을 18세계 32.6방향 모든 별을 18세계에 두었을 때 무엇입니까? 별의 실제 밝기. 별의 실제 밝기로 별까지 거리를 뭐 했어요? 고려했습니다. 별까지의 고려를 해서 모든 별을 18세계에 두었을 때 별의 실제 밝기,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아니면 전부 다 똑같은 위치에 가져다 놨을 때 이 별의 무엇입니까? 실제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해요. 절대 등급 별의 실제 밝기. 별의 실제 밝기로 모든 별을 어디에 갖다 놨다? 14색 32.6방향에 가져다 놓았을 때 밝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가지고 우리는 지구에 가까이 있는 별인지 멀리 있는 별인지 알아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겉보기 등급이 있고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을 때 절대 등급이 더 커. 그리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 그다음 겉보기 등급이 더 커.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비교했을 때 겉보기 등급이 더 커. 더 클 때.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 요거 갑니다.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이거야. 겉보기 빼 절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이 값이 무엇입니까?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습니다. 이 0보다 작을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18세 안쪽. 가까이 있는 별. 18세 안쪽에 있는 별이야.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가까이 있는 별. 가까이 있는 별. 그 다음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같다는 말은 즉 겉절이다. 겉보기에서 절대를 빼요. 절대를 뺀 이 등급의 값이 0입니다. 0일 때 이 별은 어디에 있다? 18색에 딱 위치해요. 18색에 딱 위치한 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겉보기에서 절대를 빼요. 겉절이 값이라고 외우면 돼요.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뺀 이 값이 0보다 커요. 0보다 큽니다. 그럼 얘는 18색보다 어디에 있는 별입니까? 18색보다 앞쪽. 지구에서 먼 곳에 있는 별.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까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가까이 있고 겉절이 값이 뭐 할수록 0보다 작아야 돼. 겉절이 값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0보다 작다. 즉 겉절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절대적으로 가깝고 겉절이 값이 뭐하면 뭐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가까이 있어요. 지구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하고 비교했을 때 겉보기 등급이 커요. 그리고 겉절이 값이 크면 클수록 0보다 커요. 겉절이 값이 크면 클수록 지구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까이 있는 거고 겉절이 값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멀리 있는 거야. 작으면 작을수록 가까이 있고 크면 클수록 어디에 있다? 멀리 있는 거야. 지구에서 멀리. 그리고 같으면 항상 18색에 있는 별이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숫자로 바로 설명을 할게요. 그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에서 표에 주어져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설명 들어갑니다. 꼭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있는데 태양 그 다음 북극성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그 다음 데네브 플록스는 빼자. 자 그러면 태양이 얼마입니까? 하면 마이너스 26.8 그리고 절대 등급은 4.8 그 다음 북극성이 2.1 마이너스 3.7 그 다음 시리우스가 마이너스 1.5 그 다음 여기는 1.4 그 다음 베텔게우스는 0.4 마이너스 5.6 그 다음 데네브는 1.3 마이너스 8.7 이렇게 표가 주어져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이거 숫자는 문제 내는 사람 마음대로 주어질 수 있는데 책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주어졌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런 표가 있을 때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시험 문제 푸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 그 다음 세 번째 실제로 가장 밝은 별. 그 다음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 그 다음 다섯 번째 지구에서 18색보다 먼 별. 지구에서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 그 다음 여섯 번째 지구에서 18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 그 다음 일곱 번째 이거는 위에 거 두 개를 풀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일곱 번째는 지구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나타내. 지구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별을 나열해. 자, 그럼 별이라는 건 스스로 핵융합을 해서 빛을 내는 게 별이야. 그럼 가장 밝게 보이는 별,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 이거는요. 1번, 2번은 그냥 가장 밝게 보이고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은 누구입니까? 1번, 2번은 어디에서 찾아라? 겉보기 등급에서 찾아라 이거야. 겉보기. 거리를 고려하지 말고 그냥 네가 밤하늘에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고 가장 어둡게 보이는 아이는 누구니? 그럼 얘는 겉보기 등급에서 찾아라. 그럼 숫자가 가장 작은 태양이 가장 밝게 보이고 숫자가 가장 큰 북극성이 가장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태양,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은 북극성. 그래서 얘를 겉보기 등급에서 찾아줘.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표가 있고 기억. 가장 밝게 보이는 별 태양과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 북극성입니다. 그럼 기억은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가장 밝은 별과 가장 어두운 별은요. 얘는 어디에서 찾아라? 절대 등급에서 찾아라. 절대 등급. 실제라는 건 모든 별을 신화색에 두었을 때 밝기야. 그래서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요. 절대 등급의 숫자가 제일 작은. 누가 가장 밝다? 데네브. 실제로 가장 밝은 건 데네브야. 그리고 실제로 가장 어두운 건 태양이야.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것 태양이고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 태양입니다. 그럼 맞는 문장이 돼요. 아,
그냥 가장 밝게 보이고 가장 어둡게 보이는 거 겉보기 등급에서 찾는 거고 실제로 가장 밝은 별과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은 절대 등급에서 찾아준 거 요거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 자, 멀리 있는 별은 겉보기가 절대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이거 풀 때는 이것만 알면 돼. 아, 얘는 절대가 크고 얘는 겉보기가 크고 얘 절대가 크고 얘 겉보기가 크고 겉보기가 크네. 그러면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은 겉보기가 큰 아이들을 찾으면 돼. 겉보기가 큰 아이들. 아, 그러면 북극성, 베텔게우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게우스, 그 다음에 백조 자리에 있는 대대리. 이렇게 줘. 자,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 가까이 있는 별은 절대적으로 가까워. 그래서 하나만 외워. 절대적으로 가깝다. 절대적으로 가깝다. 그럼 절대적으로 가깝다. 절대가 크면 가까운 거, 겉보기가 크면 멀다. 이렇게 돼요. 절대적으로 가깝다. 자, 그럼 절대적으로 가까운 건 절대 등급이 큰 아이니까 두 개 있네요. 태양과 시리우스.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부등으로. 그런데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겉절이 값이. 무엇을 풀기 위해서?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겉절이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칠판 봐요. 빼면 돼요. 빼기. 아, 빼기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31.6이 돼. 플러스 31.6. 겉절이 값이 얘는 빼기가 되니까 플러스가 돼서 얼마가 돼요? 5.8이 돼. 얘는 빼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2.9가 돼. 얘는요, 빼기가 되니까 얘 마이너스 31.6이고 빼기는 더하기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6.0이 돼요. 얘는 빼기니까 더하기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10.0이 돼요. 자, 그럼 지구에서 가까운 순서. 지구에서 가까운 순서는 겉절이값.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는 이 값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는 이 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가까이 있어. 작을수록. 그럼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31.6인 태양. 그럼 태양이 제일 가까이 있어. 그래서 태양이 제일 밝게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 시리우스.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 다음에는 북극성. 그 다음 베텔게우스. 그 다음 가장 멀리 있는 누구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하면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북극성. 그럼 거리를 고려하지 않아. 내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이 태양을 바라봐.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얼마로 보인다? 마이너스 26.8등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지구에서 북극성을 바라봐. 그럼 이 북극성은 밤하늘에 얼마로 보인다? 2.1로 보이는 거야. 2.1. 이게 겉보기 등급.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마이너스 26.8이고 북극성을 보면 2.1로 보이는 게 겉보기 등급이야. 그런데 뭘 한다? 지구에서 10파세기 위치 딱 거리를 정해. 10파세기 위치를 정하면 태양은 지구에서부터 멀어져. 10파세까지 태양은 멀어져야 되고 북극성은 10파세까지 당겨져야 돼. 북극성. 자, 그러면 멀어지는 태양은 10파세기에 두었을 때 절대 등급이 얼마로 보인다? 4.8로 보이지만 가까워지는 북극성은 10파세기로 당기면 얼마로 보인다? 마이너스 3.7로 보여. 그럼 태양보다 실제로 북극성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밝다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아이는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 커. 근데 멀리 있는 아이는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작아.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더 큰 거야. 그래서 태양은 지구 가까이 있어서 10파세기 두면 멀어지는 거고 북극성은 지구에서 멀리 있어서 당기면 가까워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93쪽에 5번하고 6번하고 풀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5번부터 채점해보세요. 옆에 있는 작은 가로 먼저 볼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 등급을 뭐라고 한다? 겉보기, 개념의 겉보기라고 적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가 겉보기야. 거리를 고려 안 하고. 그리고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10파세, 32.6광년에 가져다 놓았을 때 별의 실제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 하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도 10파색에 위치하는 별이에요. 10파색. 자,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 겉보기 등급이 작아요. 가까이 있는 별, 태양. 가까이 있으니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뭐하다? 크다. 자, 그럼 이제 5번 갑니다. 5번 문제. 겉보기 등급에 대한 설명은 겉, 절대 등급에 대한 설명은 절이라고 쓰래요. 이 등급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눈에 밝게 보여요. 겉보기 등급.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겉보기 등급. 그 다음 모든 별을 10파색의 거리에 두었을 때 밝기가 절대 등급. 절대 등급. 거리를 고려한 거. 별의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 실제 밝기. 그리고 별까지의 실제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정한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야. 거리는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밝기. 그게 겉보기 등급입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갑니다. 별 A는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봤을 때 절대 등급이 더 크네요. 가까이 있어요. 별 B는 같네요. 10파색에 있어요. 별 C는 절대가 크네요. 가까이 있어요. 별 D는 겉보기가 크네요. 멀리 있어요. 자,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거 겉보기 등급 숫자가 제일 작은 거.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것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제일 작은 거니까 1번의 답은 C.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절대 등급이 제일 작아야 되니까 D. 그 다음 3번 갑니다.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절대가 커야 돼. 그래서 겉보기보다 절대가 큰 A, C. 그래서 답은 A, C가 10파색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커야 돼.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커야 되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D밖에 없어요. D. 자, 그 다음 이제 5번 갑니다. 5번. AD 중에서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과 가장 멀리 있는 별을 순서대로 쓰래요. 그럼 이제 겉절이값 구해야 돼. 빼주세요. A는 2.5 빼기 5.5야. 그럼 마이너스 3.0이라고 적어주세요. A는 겉절이 값이 마이너스 3.0, B는 0, 1.5 빼기 1.5니까 0, C는 마이너스 1.1 빼기 3.7이니까 마이너스 4.8이라고 적어주세요. C는 마이너스 4.8, D는 0.1 빼기 6.8이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더해지니까 6.9.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요, 마이너스 4.8인 C. 가장 멀리 있는 별은요, 6.9인 D.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C, D가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 바로 볼게요. 97쪽 한번 펴보세요. 자, 97쪽 보시면 아까 5번 풀어보라고 했죠? 5번 채점이에요. 0등급인 별은 5등급인 별보다 몇 배 덜 밝습니까? 몇 배 더 밝은가 물으면 빼면 돼. 0 빼기 5는 마이너스 5등급 밝아지니까 5등급 차이니까 100배입니다. 그래서 5번에다 5번이에요. 채점해 주세요. 그럼 이제 7번 한번 풀어봐요. 7번.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이 0.3등급인데 이 별보다 2.5배 밝게 보이는 별의 겉보기 등급은 2.5배 차이니까 한 등급 차이가 2.5배야. 그럼 한 등급 밝아지겠지? 그럼 한 등급이니까 뭐 빼줘야 돼? 밝아지는 숫자를 빼주라고 했죠. 그럼 답은요? 0.3 빼기 1이에요. 1. 그럼 답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0.7 나와야 돼요. 알겠죠? 왜 마이너스 0.7인지 되겠어요? 그럼 이제 뒤로 가봐요. 98쪽. 자, 98쪽에 가셔서 10번에서 12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0번에서 12번. 10번에서 12번.
개 맞아. 자, 그럼 10번에서 12번까지 한번 볼게요. 98쪽. 자, 98쪽 보시면 A는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묻는가 하면 1번, 10번은요.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 같은 거리는 이거예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걸 찾아라. 그래야 10파세 위치야. 같은 거리에 있어. 그래서 지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아이를 찾으세요. 됐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누가 답이 됩니까? 바로 D가 답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할 때 가장 밝은 별 물었고 같은 거리에 있는 건 D가 되는 거고 10번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 가장 밝은 별. 그런데 무슨 거리? 같은 거리. 같은 거리에 있을 때 가장 밝은 별은 무엇에서 찾아라? 절대 등급에서 찾아라. 이 말이야. 절대 등급의 숫자가 뭐한 것을 찾아라? 가장 작은 것을 찾아주세요. 그럼 절대 등급의 숫자가 제일 작은 걸 찾으니까 누가 되겠어? A.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 A가 답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면 A 중에서 10파sek에 있는 별은 얘 찾아라. 그래서 11번의 답은 10파sek은 겉절이 값이 같은 아이, 겉보기와 절대가 같은 아이를 찾으라니까 바로 누가 답이 되겠어요? 4번의 D. 됐죠? 그래서 10번, 11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고 12번 잘 봐요. 연주 시차가 큰 거, 연주 시차가 큰 거는 별 가지의 거리에 반배를 해요. 별 가지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 그러면 지구 가까이 있는 거. 지구 가까이 있는 건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아이를 하래. 그럼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누구예요? 절대 등급이 큰 아이. 절대 등급이 큰 아이가 가까이 있어. 그럼 얘들 둘 중에서 누가 가까이 있는가? 겉절이만 보여주면 돼요. 겉절이만. 그러면 2.5. 여기에서 겉절이 값이 나와주니까 2.5를 빼줍니다. 절대에서 마이너스 4.8에서 마이너스 2.5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7.3이 돼. B. 자, 그 다음 이제 C를 봅니다. C는요 마이너스 3.2야. 겉절이 값 마이너스 0.8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0이 돼. 그럼 연주 시차가 가장 큰 별은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요? 겉절이 값이 작아야 돼요. 겉절이 값이 가장 작은 누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B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 B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풀어낼 수 있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서술형의 17번 한번 해보세요. 칠판 잠깐 지울 동안 서술형의 17번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칠판 잠깐 지울 동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설명할게요. 겉보기 등급
등급, 절대 등급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별의 거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별의 색과 표면 온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볼게요. 얘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칠판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구에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봐. 근데 그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잘 몰라. 잘 모르니까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을 보면서 저 별의 온도는 높다, 낮다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별의 색과 표면 온도는 표면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별의 색과 표면 온도에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럼 무슨 색깔로 보인다? 별은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별의 색과 표면 온도에서 요것만 알면 돼요. 별의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표면 온도가 Y수록 높을수록 푸른색 별로 보여요. 푸른색 별. 이것을 갖다가 청색 별. 푸른색 별, 파란색 별, 청색 별로 보여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 눈에 관찰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면 온도가 이건 다음 시간에도 쓰여요. 낮을수록. 표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무슨 색별로 보이는가 하면 붉은색 별. 빨간색 별로 보여요. 붉은색 별. 그래서 붉을 적자를 써서 적색별로 보입니다.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아, 우리가 별까지 직접 할 수 없어. 그래서 지구에서 밤하늘을 천체 만행으로 봤을 때 파란색으로 반짝이면 아, 저 별은 표면 온도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별이 빨간색으로 반짝이면 아, 저 별은 표면 온도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을 나누어 주는데 옛날에는 이 순서를 외워라 했는데 요즘은 안 외웁니다 했는데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볼게요.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요. 태양. 자, 태양이 별이에요. 태양이 무슨 색 별인가 하면 노란